찬수가 소개해준 데가 여기가 맞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주차장 관리인 구한다고 해서 소개로. 아, 정재민 씨. 네. 아, 내가 요 주차장 사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일 해보셨어요? 아니, 딱 봐도 이런 힘든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주차 관리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그럼 일단 일하는 거 한번 보고 그래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주차장에서는 저는 5년 전부터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다행히 일하기도 수월했고 사장님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럼. 아니, 정부장 시험시험 하라니까.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온 뒤로 참 매출도 오르고 내가 자네 덕을 많이 보고 있네. 당연 제가 할 일 하는 거죠. 주차장은 뭐 걱정 마시고 사장님 몸이나 잘 챙기십시오. 그래, 마누라 일찍 죽고 참 적적했는데 자네가 내 아들 같구만. 고맙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괜찮네.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그나저나 정부장, 이 주차장 인수할 생각 없나? 내가 자네한테는 13억에 팔 수 있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대기업 희망퇴직하고 음식 장사 좀 하다가 돈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네, 사장님. 근데 주차장 접으시게요. 내가 몸도 안 좋고 이 주차장 믿고 맡길 사람은 자네밖에 없는데. 네, 사장님. 그러지 말고 자네가 이 주차장 좀 맡아주게. 내가 조건은 자네인데 맡아줄 수 있어. 네, 사장님. 일단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 시간에 사장님이시네. 네, 사장님. 자네 주차장 인수하는 거 생각해봤나? 네네, 안 그래도 돈이. 그럼 일단 계약금 20%만 주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주차장 운영하면서 그 번 돈으로 그거 갚으면 안 되겠나? 조건은 너무 좋은데, 저 뭘 믿고 이렇게까지. 대신 전기는 잔금 지급할 때 넘겨줌세. 그러면 어때? 계약금 20%만 내고, 나머지 벌어서 갚으면 된다. 사장님,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자네가 맡아준다니 든든하구만. 제가 감사하죠. 이 연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장 주인 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만. 저 요 옆에 건물주인데요. 건물 재건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주차장까지 해서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주차장 파실 생각 없습니까? 주차장을 인수하시겠다고요? 예, 인수 대금으로 20억 드릴게요. 20억? 괜찮은 좋습니다. 거인데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등기가 아직 안 됐는데. 문제 없게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게 해드려야죠. 그럼 조만간에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에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원 갔다가 들렀네. 근데 저 사람 누군가? 옆에 로아 건물주랍니다. 건물 재건축한다고 저희 주차장을 인수하겠다고 하네요. 그래? 근데 주차장 팔아도 되겠습니까? 주차장이 어차피 자네 거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나한테는 중동금이랑 잔금만 챙겨주면 되네.
그런 거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등기는 아니 매매 대금 받아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바로 준다 하면 내가 쭉 건축주한테 등기를 바로 넘겨주면 안 되겠나? 그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 함께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등기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양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네, 이번 달에도 세금계산서 좀 부탁합니다. 네, 이번 달에는 300만 좀 끊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세금 빼는 데는 인건비가 최고지. 세금계산서는 오늘 중으로 끊어주기로 했고. 네, 여보세요. 세무서요. 네, 주차장 매매하면서 중간 등기 생략한 거 조사받으라고요. 아니 그거는 또 뭐요? 허위 세금계산서. 네, 지금 중간 등기 생략과 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로 재민 씨가 세무서에 출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좀 사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정재민 씨는 퇴직금으로 음식점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후 일거리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주차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주인 김수만 씨는 처자식 없이 홀로 지내던 중 성실한 정재민 씨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됐고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이후 몸이 안 좋아진 김수만 씨는 주차장을 정재민 씨에게 넘기고 싶어 했는데요. 계약금 20%만 내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고 정재민 씨는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월 후 주차장 옆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주차장 땅을 사겠다고 했고 정재민 씨는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등기는 원주인인 김수만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상의 끝에 매매 계약 후 주차장 등기를 정재민 씨를 거치지 않고 김수만 씨에서 건축주에게 바로 넘겨주기로 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또 정재민 씨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관행대로 세금 계산서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와 중간 등기 생략으로 인한 세금 누락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재민 씨에게 세금 누락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최 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정재민 씨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중에 좀 많은 유형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탄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재민 씨는 지금 주차장이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잘 몰라서 지금 중간 등기를 생략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은 이제 조세 법률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재민 씨의 경우에는 처음 이제 김수만 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취득세 등 뭐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최초 소유자였던 이 김수만 씨가 직접 이제 최종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네. 이건 분명하게 실제 거래 관계와는 다른 것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정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실 아무도 몰랐을 텐데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들끼리만 알면 되는데. 누굴까요? 어쨌든 지금 또 여기에 원소유자였던 김수만 씨 있지 않습니까? 김수만 씨도 매도한 것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김수만 씨 역시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이제 주차장 부지를 명백히 이제 정재민 씨에게 매도한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매도 당시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조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그리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금 탈루 사실 이게 엄청난 게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재민 씨가 아무래도 처벌을 좀 받게 되겠죠. 보통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야, 이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요. 감옥 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거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민 씨에게 하나 더 추가된 혐의가 이게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이제 발급을 받은 건데 제가 미리 이제 알아보니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 주인인 지금 김수만 씨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인데 그래도 이게 좀 처벌을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도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조항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로 인해서 이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결국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 혐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 포탈한 세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도 될 수 있고요. 해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다만 다만 야, 최근에 다만이 없어서 제가 정말 섭섭했는데 네. 다만 뒤에 뭡니까? 예, 이제 다만 일부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 행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력을 제공받아 가지고 그 인력 업체에 돈을 준 경우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 혐의에서 일부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 인력을 제공받았다는 점 그리고 매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라든지 거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좀 잘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폭탄 업체라고 하나요? 이게 가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이제 최근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었던 게 있었는데요. 폭탄 업체란 이제 용역이란 물건을 뭐 실제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제 꾸며가지고 세금 계산서만 이제 발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인데요. 네. 그런 폭탄 업체와 이제 거래를 한 상대방 업체는 사실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폭탄 업체도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폭탄 업체로 설립된 경우도 있지만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이제 폭탄 업체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업체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폭탄 업체와 처음부터 거래한 게 아니냐, 네, 즉 네. 실물 거래 없이 처음부터 거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정재민 씨가 실제 인력 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일부는 허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인력 공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네, 이제 정재민 씨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인력 공급 업체인 상대방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아마 조사를 먼저 받았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정재민 씨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정재민 씨의 경우에는 인력 공급업체가 제공했던 인력이 만약에 실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서 사실 확인서도 좀 받아두고 네. 또 그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은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내역 같은 것도 이제 받아서 증거로 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당시 이제 제공받은 인력이 일을 했던 뭐 장부라든지 뭐 근거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있다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증빙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인데 중간 등기를 생략한 게 사실 주차장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또 등기하고 또 넘겨주면 복잡하니까 네, 네. 간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와, 정재민 씨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재민 씨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조세범으로 조사를 이제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도 좀 많이 부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억울함을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대응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게 조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일반 형사범이랑 조세범이랑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이제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제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이제 처벌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네. 그 조세범 처벌 절차법은 조세범에 대한 조사 절차나 뭐 고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범 측 뭐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그 담당 세무조사 공무원 통해 가지고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가 좀 포함되어 있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뭐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발 조치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사범칙 조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 혐의자는 법률 전문가랑 같이 이제 대동해 가지고 자신의 좀 억울함을 소명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뭐 진술서를 또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세 범칙 심의위원회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고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뭐큰 세금 포탈 혐의라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지 않을 게 좀 명백하다 네. 이런 경우 등의 뭐 또 특별한 이런 기준이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우선은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통고 처분에 따라서 이제 벌금이나 세금, 추징금 등을 납부할 것을 미리 이제 통고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고 처분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혐의가 좀 중대하거나 포탈 세액이 좀 큰 경우에는 이런 통고 처분하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납한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제 조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좀 사실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가 이미 이제 부과 처분된 이유, 뭐 그렇 이유라고 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뭐 국세청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세심판원에 대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적 전시 절차고요. 그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심판 절차와는 또 별개로 사실 이제 조세 처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명하지 못했던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다 이러면 납세자의 권리 또 이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좀 침해된 부분이 있다 이런다면 그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네. 세무서나 이제 국세청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거든요. 예. 그 담당관에게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조세 분쟁 사례가 저는 제 주변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납니까? 뭐 이 사건에서 이제 정재민 씨와 같은 사례는 실무에서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그 외에도 좀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차명으로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운영자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은 조세 불복 절차라든지 뭐 조세범에 대한 형사 수사도 뭐 그런 통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사건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조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있습니까? 결국 이제 조세 분쟁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하고 행정처분적인 부분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형사적인 부분은 이제 조세범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뭐 조금이라도 좀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조세 전문가의 뭐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적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좀 받아가지고 또는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탈세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세 법률 전문가한테 조금 분명하게 자문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제 조세 이제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 처분 정도가 좀 적절한지 아니면 가산세나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세목을 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좀 직접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그 조금 줄여보겠다고 야. 또 이상한 방법을 가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처음부터 전문가를 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조심하십시오, 정준희 사장님. 저는 자, 마지막으로 정재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재민 씨 이번 사건은 조세 법률을 잘 모르셔가지고 발생한 뭐 사건인 것 같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다시 이제 다른 제3자한테 매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해서
조세범으로 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조사 과정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던 부분은 실제 만약 인력을 제공받아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자료를 잘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포탈 세액이 좀 크지 않다면 제가 보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마 통고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조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